어제 저녁 가족과 식사 중이었습니다. 사소한 의견 차이로 시작된 대화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얼굴이 달아오르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식탁을 박차고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샤워를 하면서도 심지어 다음날 아침까지도 그 감정은 당신을 따라다녔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었나? 후회가 밀려옵니다. 하지만 이미 관계는 금이 갔고 당신의 하루는 망가졌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패턴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길거리에서, 심지어 혼자 있을 때도 2000년 전 에픽테토스는 이것을 정확히 예견했습니다. 분노는 전염병이다. 치유되기 전까지 스스로를 격리시켜라.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진짜 자유를 선물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에 대해 세 가지 치명적인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착각, 내 분노는 정당하다는 믿음입니다. 상대가 먼저 잘못했으니 내가 화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기정당화 편향에서 비롯된 착각입니다. 뇌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는 편도체의 자동 반응이며 이성적 판단보다 0.2초 빠릅니다. 즉, 당신은 정당해서 화난 게 아닙니다. 뇌가 위협을 감지해 자동으로 작동시킨 것입니다. 두 번째 착각, 표출하면 해소된다는 믿음입니다. 화가 나면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SNS에 글을 올리고 술자리를 만듭니다. 분노를 억누르면 병이 된다는 말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심리학 연구는 정반대를 증명합니다. 분노를 표출할수록 뇌의 공격성 회로가 강화됩니다. 마치 근육을 운동시키듯 분노 회로가 더 발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친구에게 토로했다고 칩시다. 순간은 시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더 선명해지고 감정은 더 증폭됩니다. 게다가 친구까지 당신의 분노에 감염됩니다. 세 번째 착각, 상대가 변해야 내가 편하다는 믿음입니다. 저 사람만 사과하면, 상황만 바뀌면 내 마음이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통제의 착각입니다. 타인과 상황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통제하려 애씁니다. 그리고 통제되지 않을 때마다 좌절하고 분노합니다. 이 세 가지 착각이 우리를 분노의 악순환에 가둡니다. 그런데 진실은 이것입니다. 분노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판단에서 비롯됩니다. 기원 후 50년, 로마 제국, 노예 출신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견해이다. 이 문장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누군가 당신의 발을 밟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뇌는 즉각 해석을 덧붙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고의로 그랬다. 사과도 안 하다니 버릇없다. 바로 이 해석이 분노를 만듭니다. 사건 자체가 아니라 당신의 판단이 화를 낳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계속 말합니다. 분노는 전염병이다. 병이 자연히 치유되기 전까지 세상과 자신을 철저히 격리시켜야 한다. 왜 격리일까요? 현대 심리학의 언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분노 상태의 뇌는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전두엽이 억제됩니다.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때 누군가를 만나면 분노는 전염됩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상대에게 옮겨갑니다. 그리고 상대의 반응이 다시 당신의 분노를 증폭시킵니다. 악순환입니다. 에픽테토스의 스승이기도 한 세네카는 분노에 관하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분노는 짧은 광기이다. 광기에 빠진 사람은 정신을 회복할 때까지 홀로 있어야 한다. 세네카는 로마 황제의 스승이었습니다. 권력의 최정상에서 수많은 분노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분노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논쟁도 설득도 위로도 아니라고, 오직 시간과 고독이 필요하다고. 누구를 만나 하소연하지 말고 혼자서 천천히 마음을 진정시켜라.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SNS를 끄고 전화를 받지 말고 술자리를 취소하라는 것입니다. 24시간, 아니 최소 몇 시간이라도 혼자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대 철학자들이 발견한 분노 치유의 비밀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통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의 구분입니다. 타인의 행동은 통제 불가능합니다. 상황도 통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단 하나, 당신의 판단만은 통제 가능합니다. 발을 밟힌 사건을 무례한 공격으로 볼 수도 있고 실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선택권은 오직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당신의 하루를, 당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4시간 침묵 격리를 실천하십시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즉각 반응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24시간 동안 이 일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SNS 글쓰기를 참으십시오. 친구에게 전화하고 싶은 충동을 견디십시오. 처음엔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말하고 싶고, 토로하고 싶고, 정당화받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24시간만 기다려 보십시오. 신기하게도 하루가 지나면 그 일이 더 이상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에피테토스가 말한 자연스러운 치유입니다. 둘째, 분노 일기를 쓰십시오. 격리 중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쓰기입니다. 3가지 질문에 답하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나는 어떤 판단을 내렸는가? 다른 해석은 가능한가? 예를 들어봅시다. 동료가 회의에서 내 의견을 무시했다. 그는 나를 무능하다고 생각한다. 혹시 그는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을까? 내 설명이 불명확했을까? 이 과정만으로도 분노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셋째, 90초 호흡 관찰법을 익히십시오. 신경과학자 질 볼트 테일러는 말합니다. 감정의 화학적 반응은 90초 안에 사라진다. 분노가 치밀 때 90초만 견디십시오.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몸의 열기와 떨림을 관찰하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반응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십시오. 90초 후, 분노의 첫 파도는 지나갑니다. 물론 생각은 계속 분노를 재생산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따라갈 것인가, 다시 호흡으로 돌아올 것인가. 넷째, 예방적 마음챙김을 실천하십시오. 매일 아침 5분, 이렇게 자문하십시오. 오늘 나를 화나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미리 준비된 마음은 충격을 흡수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아침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나는 참견하기 좋아하는 자, 은혜를 모르는 자, 무례한 자를 만날 것이다. 미리 알고 있으면 놀라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습니다. 에피테토스는 노였습니다. 주인에게 매를 맞고 다리가 부러지고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나를 가둘 수 있는 감옥은 없다. 내 마음은 자유롭기 때문이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 상황의 변화가 아닙니다. 내면의 판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사로잡힐 것인가, 지나가게 둘 것인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다만 그 힘을 분노가 아닌 평화에 사용하는 법을 아직 몰랐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분노 하나를 격리하는 것부터, 24시간 침묵하는 것부터, 90초 호흡하는 것부터, 당신의 하루가, 당신의 삶이 조금씩 변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세상의 변화입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의 변화입니까? 이 질문과 함께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